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잘 지내셨죠? 이번 시간에는 만 0일세 반의 일상생활과 신체 놀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자, 그러면 일상생활이 뭘까요? 일상생활. 자, 아이들의 어떤 놀이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그 놀이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 그런 생활들, 하루 일과가 모두 다 일상생활이에요.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루 일상과 놀이를 한번 하루 일과 속에서 찾아내 보도록 해요. 자, 급간식이 먼저 이루어지겠죠. 하루에. 급식은 한 번만 먹어요. 그러면 간식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먹죠. 그리고 낮잠을 자요. 그리고 피곤한 어린이들, 피곤한 아가들, 아픈 아가들 모두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배변은 수시로 봐야 돼요. 배변 확인은. 그리고 청결과 안전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일상생활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연령별로 일상생활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용어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급간식, 낮잠, 배변, 씻기, 이 닦기, 옷 갈아입기 등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만 0세 반에서의 일상생활 용어는 수유 및 이유식, 그 다음에 낮잠, 기저귀갈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 1세 반에는 수유가 아니고 이유식이 아닌 점심과 간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죠. 그리고 낮잠은 똑같이 있고 기저귀 가리도 있는데 또 새롭게 나타난 용어가 배변 활동. 배변 활동? 이제는 배변을 어떻게 활동을 하지?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화장실로 가서 기저귀가 아닌 곳에 배변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배변 훈련을 할 때도 긍정적인 상호작용, 수유를 할 때도 긍정적인 상호작용, 급간식을 먹일 때도 반드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당연히 옷 갈아입을 때도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즐겁게, 재밌게. 누구의 얼굴이 쏙 나왔어요? 발이 어디로 쑥 들어갔나? 막 재미나게 해줘야 돼요. 이 닦기도 의무적으로 막 심조소하면 안 돼요. 이도 착착착착 예쁘게 노래하면서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일상과 놀이를 연계해서 지원할 때는 여기서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매체라고 보죠. 그림책, 또 친구의 화장실 사용하는 것을 모방, 또 인형이나 보조 변기를 갖다 놓고 아이들이 대소변 가리기를 모방하고 자기가 하고자 했을 때 해야 돼요. 이것들이 모두 다 영아 주도적으로 놀이로 이루어져야만 즐거운 일상생활 지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연령별 일상생활의 이해에서 만 0세를 한번 볼게요. 자, 사진에 있는 영아 누가 돌보고 있어요? 양육자가 애정어린 손길로 분유를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들이 양육자의 애착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애착이 형성되고 도움을 받다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우유를 먹어요. 그리고 생리적인 욕구는 충분하게 충족을 시켜줘야 울음보다는 웃음이 있는 교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발달 단계에 따라서 내가 혼자 할 수 없고 어른의 도움을 받는 것을 봤는데 자기 혼자서 하는 그런 발달 단계는 처음엔 누워있다가 천천히 앉고 기고 서고 걸음마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자기만의 노력도 있다는 거. 그리고 낮잠은 두세 번 자다가 천천히 1세가 되면서 이제 한 번씩 자겠죠. 그래서 0세 때는 두세 번의 낮잠이 있다는 거 정도. 그리고 휴식도 조절해 줘야 되고 원령에 따라서 발달에 대한 0세에 대한 발달을 파악한다면 0세 반을 운영하는 선생님께서는 많은 도움과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만 1세 반이에요. 신체적인 성장과 운동 능력이 발달해요. 그래서 많이 움직여요. 움직이는 것이 본인의 욕구 충족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동, 운동은 뭐 당연하게 일어나고 소근육을 가지고 많은 놀잇감들을 탐색하고 놀이 범위를 넓혀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중 애착 관계가 발달해서 놀이하면서 친구도 선생님도 놀잇감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이동, 운동에 따른 안전한 보육이 지원돼야 돼요. 많이 움직이는데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안전한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그런 아직 상황이라서 어른의 도움이 꼭 따라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수면, 휴식, 식습관, 배변 훈련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1세만의 특색이에요. 그리고 점차 규칙적인 일상생활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것들이 모두 만 1세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일상생활 지도에 실제로 들어가서 급간식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그 옆에 도표를 보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아기가 잘 안 먹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엄마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문조사처럼 용지가 나갔을 때 엄마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와요. 집에 오면 배고파요. 안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많이 먹었는데.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이 궁금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언어적인 상호작용,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해서 더 많이 즐겁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오늘 안 먹을 거야 그러면 그냥 안 먹이는 것보다는 즐겁게 해서 먹을 수 있게 하는데 여기서 또한 삑 하고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먹기 싫다고 했을 때는 안 먹는 것도 괜찮은데 꼭 부모님한테 오늘 누가 안 먹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달을 꼭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알레르기나 이런 개인적인 아토피나 이 음식은 먹을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수요조사에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급간식에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만 0세 수유와 이유에 대한 거는 키즈노트나 아니면 가정 알림 연락장이 있었죠. 그 연락장에 꼭 기록해 오셔야 되고 수유나 이유를 했을 때는 꼭 줬다고 체크를 해주시는 것 또한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만 1세 수유와 간식, 점심이 모두 급식에서 선생님이 알아내야 될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자, 그러면 낮잠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낮잠은 어떻게 재워요? 안 자려고 할 것 같아요. 안 자요. 안 자고 싶어 해요. 어떤 애기들은 울어요. 그런데 이렇게 낮잠 자기 싫어하는데 왜 자야 될까요? 라고도 궁금해하죠. 원령과 개인차에 따른 낮잠 자는 횟수가 다르고 상이한데 이 낮잠을 자야만 뇌 발달도 되고 건강해서 일어났을 때는 내일 아침이 밝아온 거야. 즐거워. 막 이렇게 놀아요. 그래서 잘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수면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줄 수 없을 때는 빛을 차단해 준다든가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차단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같은 교실 아니지만 수면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잠들 때의 습관을 또 존중해 줘야 돼요. 어디를 토닥토닥 두들겨 줘야 된다든가 어떤 애착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가 다리를 살살 주물러 주면서 잠들게 한다든가 어떤 애기는 머리카락을 살살 만져줄 때 잘 자고 이러한 특색들을 다들 한 명씩 파악해내는 것도 선생님의 중요한 알아내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잠자는 시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아까 밥 먹을 때도 먹기 싫은 거 강제로 먹으면 아동학대 된다 했죠.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아주 열심히 하고 싶지만 강압은 안 돼요. 강압적인 건 절대 안 됩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낮잠 시간이에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거는 의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다가 돌연사했다는 그러한 뉴스 뭐 이런 거 들어보잖아요. 상태를 잘 파악하시되 이거를 막아주는 방법은
두텁지 않은 요에서 자고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잠깐이라도 선생님은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 이 아이가 의학적으로 돌연사다 그랬을 때는 선생님들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낮잠 자는 시간이 나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낮잠을 잘 때도 아이들을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진 않았나, 숨을 못 쉬는 건 아닌가, 코를 요에다 박은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특정 자리를 지정해주고 억지로 재우거나 이불을 덮고 다리로 누르고 막 이런 것들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런 행동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시면 안 돼요. 안 자고 싶어, 너무너무 안 자고 싶어, 그러면 안 재우시면 돼요. 나 힘들어요? 예, 보조해 주시는 선생님이나 원장님한테 부탁하세요. 그럴 때는 너무 힘들다고 억지로 재우는 건 노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기저귀가리와 배변 훈련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저귀가리 하는 시기 20개월에서 20개월 전후로 이렇게 기저귀가리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런데 강요는 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말하는 것에서 계속 다 강요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죠. 개인의 발달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신체적인 생리적인 조절이 가능하게 따라와야 돼요. 방광과 관략근이 조절이 가능해야 소변도 참을 수 있고 대변이 마려운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가리와 배변 훈련을 할 때 스스로 배변을 조절하기 전에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놀이로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한번 선생님들이 잘 눈여겨보시고 만 0세와 만 1세에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보세요. 기저귀가리를 할 거예요. 언제 해요? 영아들이 나 기저귀가 무거워요. 갈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못하는 단계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미리 공부해서. 그래서 극간식 전후에 기저귀를 봐주세요 하고 써 있어요. 낮잠 자기 전후에 기저귀를 봐주세요. 잊지 마세요. 그런데 수시로 봐주세요라는 용어가 있어요. 노는데 바지 있는 데가 이렇게 보니 축 늘어진 것 같아. 오우, 소변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 그러면 그때도 갈아주는 거예요. 정해진 극간식이나 낮잠 자는 전후에만 가는 건 아니고 0세반 선생님은 아이들의 소변을 수시로 체크해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1세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말을 해요. 응가, 쉬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의사표현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주위에서 아이들이 원할 때 화장실에 갈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야, 놀고 있어요. 걔네들은 아니야란 말 진짜 잘해요. 그렇구나. 그럼 이따가 선생님하고 가자. 그럼 응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기억했다가 조금 이따 30분만 더 있다 가볼까?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배변 훈련에는 오해가 일어나기 딱 참한 것이 이 또 배변 훈련인데 가정과 연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정과 연계한다는 거는 우리 애기가요 집에서 글쎄 변기에다 쉬를 했어요. 그러면 어머 그래요? 너무 축하드려요. 그럼 우리도 한번 어린이집에서 쉬하는 놀이도 해보고 변기에 가서 쉬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진짜 쉬를 했다면 엄마한테 그 알림장 수첩에다 써주면서 오늘 누가 이렇게 쉬를 잘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집에서도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렇게 가정과 어린이집과 연계를 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1세 정도 되면 아이들의 의사를 반영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개별 영유아의 일상생활 내용을 5개월, 7개월, 9개월, 13개월의 영아의 발달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5개월에는 젖병 수유가 가능하고 일회 수유의 양이 점점 증가해지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리고 일일 한두 번의 낮잠을 자고 누워서 기저귀를 가는 그러한 일상생활을 하는 게 5개월 정도의 모습이고 7개월 정도 됐을 때는 모유수유, 젖병 이런 것들에 적응이 필요하고 이제부터 이유식이 시작되는 그러한 단계고 하루에 한두 번의 낮잠을 자는 걸로 3번에서 이제 2번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리고 아직은 기저귀 가리를 누워서 바꿔주는 그러한 기저귀 가리가 교체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9개월쯤 들어갔을 때는 어떤 것들이 보일까요? 젖병 수유가 가능하고 후기 이유식이 진행되는 때고 일일에 한두 번의 낮잠은 똑같아요. 그리고 붙잡고 서서 봉이나 어떤 물건들을 붙잡고 섰을 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줘요. 그래서 서서 기저귀 가리가 가능하고 13개월쯤 됐을 때는 빨대컵을 사용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고 우유 수유도 가능해지는 그러한 단계고 영아의 그 어떤 음식에 대한 영아식에 대한 양도 조절이 들어가요. 점점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먹었을 때 포만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 한두 번의 이런 낮잠을 자는데 한 번 자는 아기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서서 교체 가능하고 이제부터 소변 훈련도 아닌데 팬티형 기저귀를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집니다. 자, 배변 훈련과 가정 연계에서는 그 옆에 표를 한번 확인하시고 잘 단계별로 한번 보세요. 1단계에서 인형이 쉬 응가를 해요라는 거 있고 2단계에서는 쉬 응가를 표현해요. 이제 쉬 응가 이런 것들을 용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화장실과 친해져서 이제 변기가 뭔지 화장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단계 마지막으로 쉬 응가를 해요예요. 이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배변 활동과 가정 연계인데 이 기간이 여기 나온 것처럼 4단계로 금방 후다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고 아주 끈기 있게 기다려줘야 되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천천히 여유롭게 이러한 배변 훈련이 잘못됐을 때는 이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에릭슨과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것을 선생님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선생님의 몫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기타 일상생활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씻기, 옷 갈아입기, 더러워진 옷, 젖은 옷 이런 것들도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선생님들은 그리고 이 닦기에서도 이러한 원령별 칫솔이 있다는 거. 처음엔 거즈로 닦죠. 그러다 손가락 칫솔, 원령별 칫솔 이런 칫솔들의 모양이 다 다른 것들 이런 것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정리하기, 자기 물품 정리하기, 기저귀, 옷 이런 것들은 자기 사물함에 넣죠. 그래서 일상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아가 사진 보이죠? 이 참고 자료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과정 웹사이트라고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영아 보육 프로그램 운영의 이해라는 거 0세, 1세, 2세 다 따로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일상생활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